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오메가3 그리고 오메가6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오메가3와 오메가6 모두 불포화지방산이에요. 보통 우리가 지방 얘기할 때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그래서 포화지방은 나쁘고 불포화지방은 좋은 거,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포화지방이 바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서 혈관을 막거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은 사실 좀 조금은 더 깊은 이야기지만 오메가3와 오메가6, 즉 불포화지방 안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탄고지 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식이요법을 하다 보니까 지방을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지방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어떤 지방을 더 적게 먹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때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는 꼭 알고 계셔야지 정말 좋은 오일들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다 불포화지방산인데 이 불포화지방산이면서 또 필수지방산이에요. 필수지방산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 음식으로 먹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야만 되기 때문에 필수지방산이고,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식이요법에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오메가3, 오메가6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포화지방은 전부 다 단단한 긴 막대같이 되어 있는데 불포화지방은 중간에 포화가 되지 않은 부위가 있기 때문에 꺾이는 지방이 되는 것이 바로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이 꺾이는 부위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가 불포화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군데가 꺾여 있는데 첫 번째 꺾이는 것이 끝에서부터 세 번째에 시작하느냐 또는 여섯 번째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오메가3냐 오메가6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오메가6는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은 바로 리놀레익산이라는 것입니다. 리놀레익 애시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알파 리놀레익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리놀레익산과 알파 리놀레익산은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즉 오메가6와 오메가3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오메가6는 저희들이 아는 식물성 오일에 많이 들어있고요. 오메가3는 그 중에서 들깨, 아마씨 또는 대마씨 이런 같은 종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이나 아마씨 오일을 먹게 되면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식용유, 그 다음에 현미유, 포도씨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오메가6를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자, 오메가3도 필수지방산이고 오메가6도 필수지방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에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 두 가지 비율인데요. 저희 몸에서 가장 균형 잡히게 되려면 아주 이상적인 거는 1대1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대1은 비율은 유지하기는 어렵고요. 자연 상태에서 가장 좋은 비율을 1대4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즉 오메가3 1, 오메가6 4 이 정도의 비율이 들어간다면 우리 몸에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오메가6는 리놀레익산인데 이것이 우리 체내에서 변형이 되면 아라키돈산이라는 이 오메가6가 되는데 걔네들은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물질들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체내에서 염증을 좀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고요. 오메가3는 이 알파 리놀레익산에서 시작해서 흔히 잘 알고 계시는 EPA, DHA 같은 오메가3로 변형이 되는데 이런 녀석들은 오히려 항염 작용을 하는 기능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비율이 비슷하게 또는 1대4 정도가 있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것과 항염 작용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 몸에선 좋은데, 이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즉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오메가6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몸에서 염증이 일어나면서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자체 비율도 중요하지만 이 오메가6가 많아지게 되면 오메가3가 알파 리놀레익산에서 EPA로 변형되는 과정도 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변형될 수 있는 것도 더 안 되기 때문에 비율이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염증이 더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메가6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까가 바로 체내에서 염증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건강하게 섭취하는 식이요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에서 식물성 오일에 많이 들어있다는 오메가6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식용유, 포도씨유, 현미유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흔히도 또 많이 쓰고 있는 카놀라유가 있는데요, 이 카놀라유에는 보면은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비율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할 때 카놀라유를 많이 권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카놀라유가 바로 유채유거든요. 이 유채유를 취득해서 기름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는 이 GMO가 해당되는 제품을 많이 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놀라유 중에서 만약에 오르가닉 제품이고 난 GMO의 유채유가 들어있는 제품이라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놀라유 자체를 그냥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GMO라는 것이 표기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물성 오일을 적게 먹는다면 오메가6의 함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메가6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저탄고지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런 식물성 오일은 적게 먹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 지적을 합니다. 바로 그거는 육류 때문에 그렇죠. 소나 돼지고기를 많이 먹게 되는데 이런 소나 돼지고기를 목초를 먹여서 키웠을 경우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좋다고 그럽니다. 거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1대4 정도의 비율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나 옥수수 사료를 먹여서 키우게 되면 1대40 또는 1대80까지도 이 오메가6의 비율이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건강하자고 저희들이 저탄고지를 하는데 이렇게 오메가6가 많은 고기들을 먹게 된다면 오히려 체내에서 염증이 많아질 테니 이거 심각하게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을 할 때는 무조건 목초로 키운 소나 돼지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죠.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키토제닉 하려면 무조건 비싼 재료를 사서 먹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목초로 키운 소나 돼지를 먹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것은 너무 건강하고요, 저희들한테도 많은 건강의 이점들을 줍니다. 꼭 소나 돼지뿐만이 아니죠. 달걀, 닭 마찬가지고요. 얘네들도 좋은 사료와 좋은 환경에서 키운 것들을 먹는다면 저희들이 훨씬 건강하고 여러 가지 독소나 불순물, 항생제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식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목초로 키우지 않는 저희들이 소를 먹는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이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6의 비율은 소 전체의 지방에서 5%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40에서 5%가 포화지방이고요. 또 재미있는 건 거의 40% 이상이 저희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다는 올리브 오일에 많이 들어있는 올레익산이 한 30-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오메가6가 거의 소에서는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가 작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깨져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작다 보니 섭취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탄고지를 하고 있을 때 엄청난 많은 양의 육류를 먹고 계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더 좋지 않은 질이 나쁜 고기를 먹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목축된 소나 돼지가 저희들이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를 할 때 심각한 염증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탄고지를 하고 있을 때 목초로 키우지 않는 육류를 섭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염증 수치나 기타 다른 혈액 검사 수치들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사실 소보다는 이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한 10에서 15%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러나 식물성 오일들 있죠. 대두유나 포도씨유에서는 이 오메가6의 비율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메가3와 오메가6에 대해서 참 잘 이해가 되셨나요? 둘 다 꼭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고 다 섭취를 해야 되지만 이 비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유가 있어서 1대4의 비율의 좋은 비율의 제품들을 먹을 수 있다면 꼭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소나 돼지를 목초로 키우지 않은 것을 먹었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즐겁게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나대로는 오메가3를 잘 먹고 오메가6의 비율을 잘 지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 몸에 정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다른 불포화 지방산이나 포화 지방 또는 트랜스 지방은 없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측정하는 검사법으로 지방 분액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체내 혈중에 있는 지방의 분액을 분석해 주는 거죠.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 그 중에서도 중요한 아라키도닉 애시드와 또는 EPA 비율, 또는 거기에다가 다른 불포화 지방,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의 비율까지도 한눈에 같이 볼 수 있는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만약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을 하신 분들이 나는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정말 제대로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